교육부에서 2024년 대입 개편안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올해 기준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인데요. 처음 적용이 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죠. 네, 워낙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은 기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걱정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대비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잘 대비하시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네, 나름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호 강사 겸 작가 겸 컨설턴트 겸 인플루언서입니다. 보통 지역 아이들을 위한 유치, 초등 공부법, 스카이 대비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등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아이는 곧 서울대를 졸업을 합니다. 선배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네, 안타까운 마음에 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자, 빨리 대비법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대비법은 제일 뒤에 보냈습니다. 네, 영상 끝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대비법. 현재 내 아이의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을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만나고 컨설팅도 좀 해보고 했는데, 역시나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고등학교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갈 건지. 특목 자사고 가는 게 나을지, 일반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고 중에도 내신 센 데를 가는 게 나을지, 약한 데를 가는 게 나을지, 또는 뭐 과학중점학교를 가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갈 건지가 이제 그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와 관련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이 질문들, 모든 질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현재 내 아이의 국영수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내 아이의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고등학교 갔을 때 가급적 내신이 중상위권에 들 수 있는, 일반고라면 상위권, 네, 특목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중상위권에는 들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지 유리합니다. 내신을 다 보기 때문에 정시, 수시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국영수 실력 파악을 하실 때 일단 영어하고 국어는 1순위는 비문학 독해예요. 네, 비문학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선행입니다. 네, 선행의 진도 어디까지 했는지, 그 다음에 선행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어느 난이도까지 했는지, 심화까지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빨리 국영수 실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진학이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분당에 한국자벌드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로 적성 검사를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셔가지고,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네, 일단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달라져요. 고등학교가 문이과 통합됐다고 하지만 대학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빨리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도 진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를 빨리 받으시는데 한국 자벌드 같은 공공기관의 진로 검사는 가격도 싸면서 4,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결과지도 꽤 참고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벌드 진로성 적성검사 받으실 때 반드시 해설까지 네 검사지만 받지 말고 검사지를 가지고 해설까지 듣는 네 이걸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비법. 역시나 고등 내신은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그래서 수학 선행이 1순위예요. 네. 물론 이제,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영어가 준비가 너무 약하면 뭐 영어도 또 1순위에 놔야겠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선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과면은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 부분, 네, 특히 뭐 기하, 미적 분투 이런 거요. 네, 이런 것까지도 선행을 하고 들어가면 좋죠. 그다음에 문과라면은 그래도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게 네, 안타깝지만 네,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특목 자사고를 만약에 겨냥을 한다면, 수학 선행은, 일단 심화까지 하는 거는 뭐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이상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재고 과고 같은데. 네, 이런 데는 심화 수준에 선행해가지고는 거기 가서 내신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특목 자사고에 하위권이 있어요. 전교 꼴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저 특목 자사고 갔을 때 꼴찌할 거다, 하위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필수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나 뭐 특히 영재고 가고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면은 수학은 상당한 수준까지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하위권이 되면은 정시 카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개편한 전 얘기입니다. 2028학년도 개편한부터는 정시에서 내신을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대학들이 진짜 많이 늘어난다면 특목자사고 하위권 정시 카드가 축소될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심화, 네, 대충 심화 말고 확실한 심화, 그다음에 그 이상의 선행까지도 해야 된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고등학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후보 고교, 염두에 두고 계신 고등학교의 진학 설명에는 필참입니다.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들의 최근 대입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네, 어느 대학을 몇 명 보냈는지, 그 다음에 정시로 많이 보냈는지, 수시로 많이 보냈는지, 그 다음에 재수생이 많은지, 통계 자료에 재수생이 많아버리면 또 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아이는 거기서 내신 어느 정도 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진학 설명회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진학 설명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학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도 해보시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면은 2028학년 대입 개편한 전에도 바빴지만 대입 개편한 때문에 더 바빠집니다. 네, 그래서 학기 중에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학밖에 없어요. 방학밖에. 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방학 때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등 때 남아있는 방학이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자, 중3은 이제 두 번 남았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1, 2 때도 방학이 뒤집을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하다 그러면 인강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꼭 비싼 인강 아니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인강이라든지 EBS 인강, 네, 이런 데들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쪽을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내 아이의 그 약한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찾으셔야 돼요. 네, 아이 혼자 이거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대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2번부터 7번까지 대비법이 있었죠.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 1번이 돼야 돼요. 당위성만 가지고 아이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중학생 때 아셨나요? 저도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줘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를 이런 상황을 우리 애들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무 관여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고생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하죠. 네, 그것부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 이러면은 그냥 바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일단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인정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어른도 그럴진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일도 없는데 가장 고생할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안쓰럽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꼭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힘들지.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안타깝다. 근데 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도와줄게. 같이 찾자. 네,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아이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2번에서 7번까지의 것들을 좀 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도 어쨌든 인간인지라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를 해야지 우리도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 아이도 더 이렇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네, 포인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잘 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이제 초등 때 그러니까 차근차근. 근데 초등 때 많이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시기별로 선택과 집중을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지역 아이들을 위한 스카이 대비 유치초등 공부법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